수요일장입니다. 10월 17일 종목으로서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배럴 보겠습니다. 여름 수혜주로 그렇게 부각 많이 됐었던 배럴이 겨울을 앞두고 또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한동안 몇 시간째 계속 포털 사이트에서 집계가 되고 있던데요. 이유가 오늘부터 5일 동안 할인 판매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럴이 상장했던 당일이었던가요? 그때 50% 할인한다고 행사를 벌이면서 그때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서 안 내려가는 거 보니 이번에도 매출 대박 날까요? 일단 투자자들의 관심은 집중이 됐었는데 지금 상승폭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은 4%대 강세로 진행되고 있는 배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 튀어오르는 게임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게임빌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쏠리는 모습인데요. 게임빌의 MMORPG 탈리온이라는 게임이 일본 시장에 이제 내일 정식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하루 앞서서 일본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무료 인기 순위 1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달에는 동남아 쪽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현재 45,350원대에서 진행되고 있고 요즘 게임주들 신작에 대한 기대감 걸고 상승세를 키우는 종목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도 좀 약폭이 크죠? 시장의 반등과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한 4%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금감원의 감리가 끝나지 않아졌습니까? 재감리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한 다음 주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재감리 결과 중징계를 받지 않을까란 어떤 우려감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44만 9천 원 현재가 형성합니다. AJ렌터카는 오늘 시장에서 새로운 뉴스는 없는데요. SK네트워크스 피인수된 이후 사업적으로 시너지 효과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들 속에 주가 참 많이 올랐었잖아요. 최근 한 달여간 조정이 있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 한번 재점검차 가지고 와봤습니다. 14,000원입니다. 카페24는 수급이 참 괜찮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 급락할 때도 동반 순매수를 나타냈었던 최근 움직임이 좀 역력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6%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고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한번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또 하나의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환율도 그렇고 소형 전지 쪽도 그렇고 또 4분기 성수기 진입한다라는 이런 이슈도 있고 주변에 좋은 얘기들 뿐인 삼성 SDI에 대한 판단 내려보도록 할게요. 25만 원이네요. 콘텐츠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장 초반부터 8%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J콘텐츠리도 음봉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5% 이상의 상승세 기록이 되고 있네요. 이 시장의 선두주자 넷플릭스가 대박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국내 업체들도 한번 나도 가나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완화된 모습인데요. 전략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훈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뭘 한번 볼까요? 컨텐츠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앞서 살펴봤듯이 J콘텐츠도 그렇고 컨텐츠주들 오늘 흐름 괜찮아요. 넷플릭스 그리고 이 시장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리긴 하는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현재 상황 좀 판단해 주세요. 오늘 콘텐츠 주들의 강세의 가장 큰 특징은 넷플릭스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잘 나왔고 가입자 수가 좀 증가됐다는 소식에 시간내에 그 큰 폭의 상승이 국내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필두로 한 미디어 콘텐츠 업체에 좀 상승세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넷플릭스, 왓챠, 미디어 업체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런 투자랑 집행으로 인해서 국내 대다수에 있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무료 가입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가입자 수의 이제 증가가 실적으로 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 미디어에 대한 그 역량, 그다음 큐에 대한 그런 증가가 곧바로 좀 나온다는 것을 좀 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회사다 보니까 질적인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입자에 대한 그런 증가, 실적이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제 동아시아의 그 콘텐츠 역량이 좀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CJ ENN, 그다음에 J 콘텐츠 같은 그런 드라마와 영화를 실질적으로 제작하고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고평가된 그런 밸류가 높은 미디어 업체들에 대한 그 주가 하락은
하락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기회였던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유튜브에 대한 활용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처럼 미디어에 대한 그런 성장이 갈수록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질적인 콘텐츠를 누가 더 많이 확보를 하느냐가 곧바로 좀 글로벌 그 업체의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장기적인 트렌드도 좀 상당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전에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것을 돈 주고 왜 봐? 하는 시각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 정도 돈 낼 수도 있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 볼 수만 있다면 이라는 이 사고방식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컨텐츠주 좋다라고 투자 의견 찍을까요? 예, 뭐 저도 사실 이제 넷플릭스 왓챠를 이제 무료 체험으로 이제 구독을 하다가 네. 저도 모르게 사실 유료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유료 경우들이 가입자시군요. 사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있다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접근을 해서 점차적으로 유료 전환되는 비율들이 좀 상당히 높고요. 편하니까. 그렇죠. 재밌죠? 편하게 네. 언제든지 저희가 이제 뭐 드라마라든가 네. 영화, 미드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당히 구조적인 변화의 중심에 우리나라의 그 미디어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좋아요. 혹시 뭐 관련주 중에 탑픽 꼽아놓은 거 있으세요? 눈여겨볼 만한 종목? 탑픽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일 탑픽으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주가 하락을 통한 조금 이제 안전마진을 강요를 한다면은 제이 콘텐트리, 그래서 제이 콘텐트리, 네. 그 스튜디오 드래곤 이 두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과 관련한 뭐 얘기들은 다 좋은 얘기들 뿐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뭐 이쪽도 안 좋은 얘기는 없죠. 삼성 SDI 보겠습니다. 좋은 실적 기대된다라는 얘기들, 뭐 SDI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들 통째로 또 최근 들어서는 또 계속 최근이 뭐 언제부터였겠습니까? 뭐 계속해서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군들일 텐데요. 평가 좀 내려주세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구성을 좀 본다면은 그 전기전자 소재 업체, 그 다음에 재료 업체, 이제 OLED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형 전지, 세 번째로는 이제 중대형 전지에 대한 실적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 SDI의 그 작년까지 주가를 가장 크게 좀 올렸던 원동력은 전기전자 재료에 대한 그 소재에 대한 실적으로 주가가 좀 올랐다면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중대형 전지, 소형 전지에 대한 그 이익에 대한 극대화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내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나타내는 좀 한 해가 아닌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대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ESS, 그다음에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런 그 수요가 좀 강함으로써 향후에도 그 고성장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보쉬 같은 이제 전자동구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점차적으로 좀 세짐으로써 이쪽으로에 대한 그런 글로벌 탑 티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2차 전지에 좀 하락을 하면서 낙폭 대비해서 상당히 좀 오른 측면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 SDI의 포인트를 좀 어떻게 좀 가져갈 거냐 본다면은 뭐 오늘까지 장 전체적인 좀 상을 봤을 때는 그 낙폭 과대주 얼마나 좀 많이 빠지고 얼마나 좀 탄력성이 높은 종목을 좀 고른다면은 앞으로는 실적이 좀 기반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담보되는 종목들을 2차 전지 종목을 좀 골라야 되지 않을까. 그 중심에 이제 삼성 SDI가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는 탑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는 25만 원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뭐 최근에 낙폭이 크긴 했습니다만 한 뭐 연 단위로 이거 차트를 쭉 놓고 본다면 2017년도에는 얼마나 이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진짜 많은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기도 한데 한 어느 선까지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해둘 수 있을까요? 우선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볼게요.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18년을 좀 끌어올렸던 거는 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OLED 관련된 이쪽에 대한 그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좀 올랐는데 그동안의 중대형 전지는 사실 적자로 면치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그런 성장세를 좀 돌입할 걸로 좀 보이고 소형 전지에 대해서 이익 극대화가 점차적으로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실 뭐 지금 최근에 그 주가가 많이 빠진 거 대비해서는 고점 대비 빠진 폭이 상당히 조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25만 원 수준 뭐 전고점 대비해서도 거의 빠진 폭이 없는 수준에서 좀 진행은 되고 있어서 향후에 그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는 조금은 더 볼 필요는 있겠으나 충분히 그 고점을 탈피해서 30만 원 이상으로 그 전체적인 30만 원 이상으로 충분히 목표가가 좀 진행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투자 의견은 좋아요이고요. 관련한 섹터 가운데서도 삼성 SDI 탑픽으로 꼽는다는 말씀도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열어볼게요. 실적이 그렇습니다. 뭐 시장 어지러울 때는 실적 봐야죠. 카페24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뷰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 문제 없다라는 시각들인데요. 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그 실적이 영위를 하고 있는 수익을 챙겨가는 업체잖아요. 매출 비중 상당 부분이 옷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카페24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살펴주시죠. 아무래도 카페24가 중소 전문 쇼핑몰 플랫폼 업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런 온라인 쇼핑몰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의류 업체입니다. 그렇죠, 의류 네. 업체이기 때문에 의류 업체에서 발생한 거래액에 대해 일정 그 수수료를 취하는 카페24의 그런 수익의 원천도 의류 업종일 수밖에는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분기부터 그 최대 실적 경신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조금은 더 모멘텀이 있느냐가 투자에 대한 그 관점인데 사실 고점 대비 20만 원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좀 상당히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플랫폼 회사로서의 그런 성장성을 본다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좀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향후에도 충분히 성장성을 담보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측면으로 본다면은 좀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페24 투자 의견 좋아요 이것도 가나요? 네, 카페24도 좋아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좋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그러한지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 AJ 렌터카입니다. 이슈가 있었고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한데 최근 이번 달 들어서일까요? 9월부터였을까요? 최근에는 좀 낙폭이 어쩔 수 없이 시장 환경 때문에 또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짜 이제 SK 네트워크스로의 피인수 이후 정말 더 폭발할 것이다 시장이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예요? AJ 렌터카랑 이제 SK 네트워크스랑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들이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SK 네트워크스의 그 렌탈카는 주로 이제 개인차들이 좀 개인에 대한 그 선호가 좀 높다고 하고 AJ 렌터카는 장기 렌터카로 법인용 차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확대가 점차적으로 좀 증가로 될 걸로 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용에 대한 감소, 비용에 대한 축소가 오히려 이익에 대한 성장성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렌탈에 대한 그런 가치, 공유에 대한 공유 경제, 카쉐어링에 대한 확대가 새로운 4차 산업을 맞이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AJ 렌터카 향후에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면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최근에 장이 빠짐으로써도 기관에 대한 수급들이 상당히 그렇네요. 좋습니다. 9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은 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9월 말에 이제 피인수 관련돼서 발표가 됨으로써 오히려 뉴스 소멸로 인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13,850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해볼 만한 자리다. 장기 성장성을 감안해본다면은 3,000억에 피인수된 AJ 렌터카 싸다라고 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차트 열린 김에요. 윗단도 좀 설정해 주세요. 전고점까지 안전하게 내다보나요? 아니면 더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매각된 가격을 본다면은 주당 3만 원으로 좀 예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저는 전고점 2만 원까지의 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고 지금 현재 14,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부담이 없다. 하방은 어느 정도 좀 견고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다면 시너지 효과를 좀 노릴 만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수급이 이렇게 좋았는지 몰랐네요. AJ 렌터카 꾸준히 기관 투자자들이 좀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구간대 매수 오케이고요. 목표 가격도 전고점 수준까지 올려다 봅니다. 내일장 탑픽 어떤 걸로 갈까요? 다 좋아요 주셔가지고.
저는 그중에서 네. AJ 렌터카로 방금 말씀 주셨던 기간 네. 수급이 가장 좋은 AJ 렌터카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SK 네트워크스랑 시너지 효과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다. 앞으로 렌터카 시대, 공유차의 시대, SK그룹이 얼마나 그 렌탈에 대한 사업을 좀 확대하고 의지가 있느냐. 그 최근 들어서 그 카카오가 이제 그 카풀에 대한 확대도 한다는 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가용에 대한 그런 소유보다는 앞으로 그 빌려 타는 그런 렌탈에 대한 개념들이 점차적으로 좀 강화될 걸로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답보한 AJ 렌터카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소유를 추구하는 이제 공유경제 시대 속에서 AJ 렌터카 한번 흐름 지켜봅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차장님과 인사드리고 장 마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초반 1.7%까지 상승했던 코스피가 상승 부분을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어느덧 2166선까지 다시 내려왔는데요. 한때는 2180선도 넘어섰지만 마감은 2160선에서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아쉬움이 따랐습니다. 장중에 2%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738선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 로직스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요. 나홀로 소외가 돼 있고요. 금감원이 재감리해서 중징계안을 고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45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주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분석에 힘입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반등하고 있고요. 각각 가격은 44,000원 선, 7만 원 수준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HLB는 약세로, 신라젠도 호가 부근 와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분을 다소 반납을 했네요. 신라젠 88,200원 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셀트론에 이어서 셀트론 헬스케어도 동반 강세 85,50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HLB 같은 경우에 임상 3상 막바지에 돌입해서 성과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증권사 분석에 잠깐 반등하다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10월 17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어야 했을 환율 조작 지정국 발표가 연기되면서 이 부분이 변수로 남겨진 상황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고요. 수급 눈치 보기가 상당하면서 시장 자체도 불안정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코스피 2180선 돌파도 잠시, 아쉽게도 2167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740선 돌파하나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739선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마감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금액이 줄어들면서 정체된 수급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기관 매도를 오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80억 원을 매도했는데 증시 전문가들은 기관 투자자가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인이 65억 원을 샀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나 기관이 팔았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요. 179억 원을 팔았고 외국인 쪽에서 더 많은 물량을 내놓으면서 꾸준히 매도 금액도 키웠습니다. 다만 개인이 1,429억 원을 사면서 엇갈린 수급을 연출했습니다.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대우조선해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출입 은행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부진과 낮은 성과로 내년에 적자를 전환을 전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죠.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5%까지 밀렸고요. 31,600원 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크게 하락한 종목. 오늘 상승장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6%까지 밀린 수준. YG 엔터테인먼트는 39,4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엔터주들이 성장주로 부각이 되면서 코스닥 부진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관 쪽에서 대거 빼면서 4만 원 무너지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